안녕하십니까. 저 손학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을 위해서 저 손학규와 함께 가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아주 엉망입니다. 내가 누굴 좋아한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누구를 찍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인신공격만 하고 가정사다 개인사다 이렇게 비방하고 이런 가운데, 아이고 대통령을 뽑긴 뽑아야 되겠는데 누굴 찍긴 찍어야 하는데 할 수 없지, 덜 나쁜 사람을 찍어야지 차악의 선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국민들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다 못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 강국으로, 반도체 강국으로, 배터리 강국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올라섰는데, 이거 제대로 가려면은 정치가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가 자칫 회방을 놓게 생겼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걸 쥐고 앉아서 흔드는 대통령 중심제, 이것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죠. 내각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국민 여러분, 장관이 누군지 알기는 아십니까? 모든 걸 청와대가 쥐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법부까지 청와대 하수기관이다, 이런 조롱을 받고 있는 지경입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으로까지는 와 있는데 정치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무한 권력의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외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물론 뒤늦게 나서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응이 있고, 아 맞아, 손학규가 맞아, 이렇게 호응을 하기 시작하고, 와 손학규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 함성이 일면은 바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 손학규가 갑니다. 손학규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 희망을 위해서 함께 갑시다. 세 번째 도전, 제가 대통령 꿈꾸고 해보려고 하는 게 네 번째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세 번 다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본선에 못 올라가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학규 저 아까운 사람, 저평가 우량주, 아이고 손학규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으면 나라가 이렇지 않을 텐데, 아쉬움을 많이 표하십니다. 근데 제가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미래 비전,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를 했는데 정치공학, 표를 얻는 데는 실패를 한 겁니다. 심지어는 18대 대선에서는 열심히 당원들을 모으고 대의원들을 모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모바일 선거에서 크게 진 겁니다. 모바일 선거에 대응하는 소위 기법을 잘 몰랐던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할 줄 몰랐죠. 대의원 선거에서는 2대1로 앞섰는데 모바일 선거를 열어보니까 형편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저는 제가 젊어서부터 민주화 운동을 하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또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에 위치해야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본 저로서는 이제 국민과 함께 진정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선진국을 이제 정치 선진국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세계 속의 기술 강국으로
이제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로 만들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본선에 나서서 국민 여러분의 심판을 제대로 정당하게 받고자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환 대통령 빈소에 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손학규가 왔네. 수근수근들 거렸습니다. 아니, 손학규는 여기 안 올 사람인데. 사실은 가기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전두환 대통령 빈소에 다녀올게.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여보, 그 괜히 가서 쓸데없는 욕이나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욕 먹지. 그런데 전직 대통령인데 전두환이 5.18 학살의 주범이고 본인이 사과도 안 했어요. 참 제가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으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아쉬움도 많고 한도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미 망자가 됐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여튼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망자에 대한 아쉬움, 또 망자를 용서하는 마음, 이런 걸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죽음에 대해서 조의 표시도 안 하고 심지어는 조화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당의 대표와 후보자들은 막 인신 공격까지 했습니다. 망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야당의 대통령 후보도 한때는 전두환의 공과를 평가해야 된다고 했던 분이 조문도 안 갔습니다. 야당 대표도 안 가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서야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 선진국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국민 통합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망자를 우리가 용서하면서 망자에게 지하에서라도 5.18 학살에 대해서 사과를 해 주십시오. 또 돌아가신 분 망자에게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를 통합의 리더십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실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 국민의힘 양대 후보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60% 이상 되는 국민들이 찍을 사람이 없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요 최근에 부인 문제로 또 대장동 사태 부하 직원의 죽음으로 두 분에 대한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찍긴 찍어야 할 텐데 누구를 찍어야 될까? 저는 이제 국민들에게 진정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정치권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이러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분열과 대립과 갈등이 아닌 통합과 화합으로 나라를 이끌 이러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를 선진국으로 이끌 민주주의 리더십을 가진 이런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학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저 손학규를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을 다 재미있게 해서 특별히
힘든다는 생각 이런 걸 별로 해보질 못했습니다. 물론 정치를 하면서 이것저것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상당히 오랫동안 역사에 남을 이런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쉬웠었던 것, 또 불편했었던 건 없었던 건 아니겠죠. 근데 뭐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치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세상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상대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라. 저는 정치를 즐겁게 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재해,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아마 그런 것 중에 하나일지 모르고, 인구 감소,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 우리가 반드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커다란 과제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도 기후변화의 한 결과일 수 있고, 바로 엊그저께 미국 텍사스를 휩쓴 토네이도, 이런 것들, 기후변화의 피해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 끊임없는 인구의 절감, 특히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이것은 우리나라 앞날의 운명을 다름질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4, 2030년이면은 0.6, 0.5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부가 모든 것에 우선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대책만 갖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문화적인 추세, 이런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청년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고,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애를 키우고 교육시킬 수 있는 이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청년들이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갖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반드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의 뒷받침 꼭 해줄 겁니다. 충분한 액수를 장기 거의 무이자에 해당하는 이런 저리로 대출을 해줘서 집을 확보하고,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자신이 생기게 해야 됩니다. 애를 낳으면 출산 비용 국가가 책임지고, 어린이집, 유치원, 양육 비용을 우리가 정부가 대줘서 양육과 또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실하게 대주는 것, 정부의 책임입니다. 교육은 물론이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대학 교육까지 정부에서 책임지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정부의 공무원 수를 늘린다, 또는 파트타임 알바 비정규직을 늘린다, 아닙니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선진 기술 강국으로 갈 수 있는 환경,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었습니다. 파주 디스플레이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평택에 여러 외국인 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평택항을 지금 우리나라 3대항으로 발전시킬 그런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수원 광교에 100만 평의 경기도에서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인프라, 기반을 튼튼히 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튼튼히 하는 것, 이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청년들을 위한 장기적인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고 미래 비전의 지도자,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 손학규가 하겠습니다.